하시고 항상 젓가락으로 모든 반찬들을 다 먹는 습관을. 그만큼 적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젓가락으로 국을 못 뜰 수가 없잖아요. 예, 국물은 남기라는 거죠. 항상. 아울러 채소, 과일, 견과류, 저지방 우유 등을 충분히 섭취해 소금 배출을 유도하고 인체에 다양한 영양분을 공급하도록 했다. 식단을 저희들이 걱정을 했던 게 적게 먹어라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적게 먹어야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대시 다이어트가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먹어라, 채소, 과일을 먹어라 하면서 오히려 먹어서 효과를 보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좀 실천하기도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험 시작 일주일 뒤 반찬을 아주 그냥 잘 만들었네, 싱겁게. 이거 나물도 넣고. 다시 찾은 홍성기 씨 집 식탁에는 짭짤한 반찬과 찌개가 사라졌다. 건강에 좋다고 하니 아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열심히 먹어보긴 하는데 뭐 연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없어. 소금 없으니까. 소금 안 들어갔으니까. 이제 소금 뺐어. 우리 집에서. 그냥 했다니까요. 맛없지. 아, 싱겁다. 싱거우니까. 너무 싱겁다. 과연 홍성기 씨는 2주간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습관이 되면 시간 지나면서 조금 그래도 입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적응이 돼가는 것 같아요. 예, 현재 맛은 없지만 거기에 이제 좀 길 들여야 되겠죠. 뭐 길 들여서 평생적으로 이렇게 먹어 줘야 되니까. 한편 이동건 씨는 어떨까? 아이들조차 힘들어하는 저염식단. 맛있어? 싱거워. 그는 우선 식전에 채소를 먹고 대신에 식사량을 반으로 줄였다. 또한 이미 몸속에 들어온 소금 배출을 돕기 위해 칼륨, 칼슘 등이 풍부한 과일과 저지방 우유를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 이 저지방 우유입니다. 매일 이제 2컵씩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지금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안 먹던 우유를 먹으니까 속도 좀 부딪히는 면도 있고 좀 힘듭니다. 그렇게 2주일 참가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약속은 잘 지켜졌을까? 질의응답을 통해 2주 동안 먹은 소금량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참가자들의 일일 소금 섭취량은 저염식을 실천하기 전에 비해 적게는 5g, 많게는 9g 정도 줄어들었다. 저염식 가능하면 짜지 않게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물도 가능하면 적게 먹고 또 국도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했고 특히 이제 김치 같은 거 상당히 염기가 많다라고 하는 김치 같은 건 거의 2주 동안 뭐 불과 몇 번 정도밖에 먹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번 저염식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참가자들의 혈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수축기 혈압에서는 평균 6 정도, 이완기 혈압은 평균 3 정도가 감소한 것이다. 대시 다이어트는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혹은 또 칼륨의 섭취량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무기질의 혈압 강화 효과가 한 번에 작용해서 시너지 효과 때문에 혈압이 더 한층 많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염식이 혈압에 미치는 효능은 미국의 프랭크 섹스 박사의 실험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30일 동안 412명을 대상으로 저염식을 진행한 결과 정상인의 경우 7.1, 고혈압 환자일 경우 그보다 더 많은 11.5 정도 혈압 감소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염식은 심혈관 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낸시 쿡 박사,
and this is the difference in the cardiovascular disease rate. 15년간 고혈압 환자 744명을 대상으로 저염식이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효능을 연구했다. 그녀의 연구에 의하면 저염식을 실시한 고혈압 환자 집단이 여전히 짜게 먹는 고혈압 집단에 비해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25% 정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소금 섭취량을 줄이면 혈압을 낮추는 데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이 낮아지면 동맥의 탄력, 콩팥 기능 등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심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결국 소금을 적게 먹는 것은 뇌졸중, 심근경색 등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막아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생활 속에서 저염식을 실천해온 이지영 씨. 그녀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소금 섭취량을 줄이고 있다. 국을 끓일 때는 소금을 거의 쓰지 않는다. 대신 다시마, 무, 멸치를 끓여 재료 자체의 소금기를 이용한다. 자반 고등어 같이 아예 짠 음식의 경우 물에 푹 담가 충분히 소금기를 빼고 먹는다. 조금 강한 맛을 느끼고 싶을 땐 소금을 대신해 식초를 쓴다.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 오일을 섞은 샐러드 드레싱은 채소 고유의 상큼한 맛과 향을 살려 입맛을 돋워준다. 이렇게 음식을 먹은 지 5년. 어느새 가족들도 저염식에 적응했다. 마지막으로 이 씨는 나물 먹는 법을 소개했다. 양념을 하지 않고 소스에 찍어 먹는 것이다. 재료 그 자체를 즐기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저염식의 첫걸음이다. 소금 간 할 일 있으면 한 숟가락 넣을 거, 한 스푼 넣을 거, 2분의 1스푼으로 줄여서 이렇게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도를 하지 마시고 차츰차츰 소금량을 줄여가시고 그러다 보면 그 입맛이 익숙해지면 가족들 입맛이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우린 저염식이다 남들도 인정을 하게 되고 주위에서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절로 저염식이 자연스럽게 생활에서 묻어나는 것 같아요. 저염식을 시도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외식입니다. 특히나 사회생활을 하는 남자들은 외식을 할 때가 더욱 많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의지대로 소금의 양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땐 먼저 가능한 한 국물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빔 요리를 먹을 때는 양념장을 절반만 사용하고요. 만두나 초밥처럼 조미가 돼 있는 음식은 소스 없이 먹는 것이 소금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장 내일 점심때부터 시도해 보시죠. 현대인에게 소금이 그 양을 줄여야 하는 식품이라면 식초는 지금보다 조금 더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과연 식초가 몸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북 경주시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 최혜경 씨. 사무실에서 그는 틈만 나면 식초를 마신다. 식초를 물에 희석시켜 하루에 3-4번, 한 달에 3리터 정도 꾸준히 마시고 있는 최 씨. 2년 동안 식초를 마신 후 최혜경 씨의 몸무게는 15kg가량 빠졌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지금도 이렇게 뚱뚱하지만은 몸무게도 참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갈 때는 106kg, 107kg 이렇게 나갔었고 한 2년여 전에 이렇게 한번 병원에 가니까 혈압이 굉장히 좀 많이 높다 그래서 혈압약을 한 6개월 정도 먹었습니다. 그때.
또 누가 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TV도 많이 보고 인터넷 많이 보니까 그런 뭐 혈압을 조금 낮춰줄 수 있는